네, 반갑습니다. 로또 컴퓨터 시스템 총괄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전에 이제 알려드린 대로, 이제 제가, 칼리, 실랏, 포함해서 이제 유튜브에 보면 이제 나이프 디펜스 오펜스, 그 다음에 나이프 드립박스, 나이프로 서로 공격할 때 이제 합을 맞춘 형태가 많아요. 지금 칼리도 그렇고 사실은 실랏도 그렇고 동남아 쪽 무술 계통이 이제 요즘 들어서는 모던 계열 쪽에 스파링을 많이 하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교육 체계는 전부 다 합을 맞춘 형태, 드립박스 위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나쁜 게 절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술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이제 다른 영상에서 제가 합기도를 이제 스파링 훈련 체계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올려드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리하게 바꿀 필요 없이 합기도라는 무술 자체는 서로 합을 맞춘 형태로 상황극 훈련처럼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이제 마치 액션에 합을 맞추듯이 하는 형태의 무술로서 교육 체계는 그대로 가고 대신에 그 합기도를 수련하는 사람 또는 지도자가 보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장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제일 간편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칼리나 실랏이나 지금 여기 나오는 나이프 오펜스 디펜스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그러한 쪽에서 차용을 해서 합을 맞춘 형태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처럼 도검류 스파링 위주의 도검류를 오랫동안 수련한 사람들이 아니면 이러한 합을 맞춘 형태의 드립박스가 실제로 스파링이라든지 필드에서 교전 상황에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별을 못하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대한검대 그만두고 이제 칼리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접해왔는데 상당수의 분들은 잘 몰라요. 이게 실제로 나이프 교전을 하면 이 기술이 사용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구별을 잘 못한다고요. 상당수 분들은. 물론 아닌 분들도 있죠. 예. 근데 상당수는 잘 구별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도감류를 가지고 제대로 된 공방의 이치를 담아서 수련하는 형태, 제대로 된 이제 선생님 모시고 공방의 이치상 스파링 형태의 훈련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제가 참고하는 이 영상은 저한테는 너무 값지고 귀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도검류 스파링 중심의 도검류 훈련 체계를 20년 가까이 수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대한검도의 사범들이 이래 동서양의 고류 검술이나 다른 유파의 검술도 많이 참고한댔잖아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스파링 시에 이게 뭔가 움직임의 어떤 원리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한검도를 할 때 한 10년 차부터 이제 이런 칼리나 이쪽 동남아 쪽 무술이나 고류 이제 동서양 검술들 연구하기 시작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나오는 영상의 내용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주는 측면에서는 몸의 움직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는 측면에서는 값지고 귀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영상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도검류 쪽에서 풀스파링으로 이제 훈련 체계가 완전히 이제 구축이 된 건 펜싱하고 대한검도의 검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한 훈련 체계로 수백 년간 이제 우리가 지금 종합격투기가 하나의 이제 장르가 됐듯이 이제 종합격투기가 한 20년 가까이 스파링 이제 시합 이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거기에 의한 이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도검류 쪽에서도 스파링 중심으로 수백 년간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풀 스파링을 하면서 데이터가 축적된 게 두 개밖에 없어요. 대한검도의 검도 쪽이랑 그 다음에 이제 펜싱 쪽이랑 그거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본인들이 유파상 스파링 체계를 구현을 해서 스파링을 했다고 주장하는 거는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끼리 이제 아주 짧은 기간, 수백 년이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 자기들끼리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한검도의 그 지도사범으로 활동할 때도 뭐 우리나라 이제 전통 도검류 보건단체 쪽에서 이제 산에서 한 7년간 자기들끼리 이제 이래 스파링도 많이 해봤대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와서 대한검도의 검도 다시 배우면서 제가 해보니까 아예 이제 모르진 않아. 근데 체계는 안 잡혀 있어요. 왜냐면 공방의 이치가 수백 년 동안 데이터가 노하고 축적된 거를 선생님이 한 50년 그것도 수만 명의 대상으로 실제로 스파링 하면서 그걸 녹여내서 제자한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스파링을 해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산에서 한 7년 하다가 오신 분을 제가 지도해 보니까, 대한검도의 기준으로 따지면 한 1급 정도는 됐어요. 1급, 2급, 1급 정도. 다는 안 되고, 유단자 실력은 안 되고, 1급, 2급. 예, 관찰하고 몸을 쓸 줄은 아는데, 그 이상은 없어요. 반사신경으로 하려고 하고. 공방의 이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격의 기회가 언제이냐. 그 다음에 상대방의 공격 기회를 어떻게 박자를 깨고 들어갈 것이냐. 그러한 공방의 이치 노하우는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이쪽 계통이 다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저처럼 도검류 풀스파링 경험치가 아주 많고 지도자로서 아주 오랫동안 이제 활동한 사람들은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데 가면 너무 값지고 귀한 시간들인데 가만히 보면 도검류에 관한 스파링 경험치도 아예 없고 더군다나 그렇다고 해서 맨손 무술 뭐 복싱이나 아니면 타격 관련된 쪽에 이제 스파링 경험치도 없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무술 매니아들이야. 일반인인데 세미나를 와요. 세미나 오면은 다 합을 맞추는 형태니까 합을 맞추는 형태는 조금만 익숙해지면 합을 맞춰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세미나 한 3시간, 5시간 끝나고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아. 된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맞냐? 아니더란 말이야.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유파에서 칼리 수련하다 저한테 칼리 배워온 친구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칼리 수련 경력이 오래된 친구들이죠. 근데 첫마디가 뭐냐면 본인들이 합을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할 때는 될 것 같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풀스파링 한번 시켜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휘두르더라. 결국은 다리 고정하고 뭔가 공방이 이치한 것도 없고 그게 전수되는 것도 없고. 아니, 제가 어떤 특정한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반적인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회의감을 느껴서 칼리를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칼리란 무술 자체는 너무 값지고 귀한데 교육체계가 이제 합을 맞춘 형태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도자라는 사람들도 결국은 수련생들 모아놓고 자기가 그냥 수련생들하고 같이 스파링을 해보면서 경험치를 쌓은 것밖에 안 되더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지도자를 이제 승인받은 거는 그냥 합을 맞추는 형태의 세미나를 계속 참석해서 이제 승인이 된 거거든. 아니면 거기서 뭐 풀스파링을 한다고 해도 풀스파링에 관한 경력치를 예를 들면 10년이면 10년 정도 지도를 받았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맞죠? 주짓수나 대한검도의 검도든 지도자가 되려면 한 10년 가까이 뭐 일주일에 한 3번이라도 일주일에 3번이면은 5명씩 3번 하면 15명인 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년 동안 몇 명의 사람들하고 몇 명의 풀스파링을 하냔 말이에요. 주짓수나 검도, 대한검도의 검도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가 되려면 블랙벨트나 4단 이상이 되려면 한 10년씩 걸려요. 그러면은 최소 그냥 일반인이라더라도 생활체육으로 하는 사람이라더라도 수천 명의 이상의 스파링 데이터가 노하우가 갖춰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블랙벨트나 4단이 될까 말까라고요. 근데 세미나로 집체식으로 아무리 집체식으로 한다 한들 세미나 몇 번 나와가지고 지도자가 된다? 그런데 지도자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어차피 기술이 합을 맞춘 형태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스파링 경험치를 자기가 그런 세미나에서 막판에 한번 스파링 해봤다? 그런다고 그게 이제 경험치가 돼요. 그는 마치 주짓수를 드릴 박스 위주로만 세미나를 몇 번씩 집체 교육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세미나 때 주짓수 풀스파링을 한번 해봐. 그리고는 블랙벨트 받는 거랑 똑같다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애초에. 그게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제 장단점이 그런 형태로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영상을 보면 이게 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는 실제 현실에서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범인을 자꾸 자극해.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이제 땡땡의학회에서 이제 이 예방범죄학 관련해서 강연을 갔을 때 제가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뭘 강조한 거냐면 주구장창 여러분들이 도검류로 위협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 건 잠재 리스크에 대해서 체크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린 다음에 내가 어떻게 위험 징후를 파악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제일 먼저 돼야 되지. 훈련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보고 따라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그걸 하고 싶으면 집 근처에 복싱이든 주짓수든 뭐든 좋으니까 스파링 중심으로 된 체육관을 꾸준히 하나씩 다니라고. 다니면서 합을 맞춘 형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호신술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 거지. 그것도 안 하고 운동이라고는 하야 해보지도 안 하고는 위험 징후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거 보고 저거 따라 해봐야지. 3단봉 들고 다녀야지. 가스총 들고 다녀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3단봉도 여러분들이 3단봉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누군가를 제압하려면 3단봉 길이에 70cm의 바스톤을 들고 제대로 된 선생, 공방의 이치가 제대로 수련이 갖춰진 사람 밑에서 제가 볼 때는 최소 주 1회에서 3회 이상씩 해가지고 한 7년 이상은 해야 돼요. 여러 수십 명하고 스파링을 해야 된다고. 최소한의 기준이. 그래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범죄 상황에서 노출됐을 때 일반인들은 뭐 군인이나 경찰이라면 맞서 싸워야 되지만 일반인들은 탈출 쪽에 목적을 두고 빨리 상황을 전파시켜서 도움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이 유튜브에 무분별하게 이제 나돌아다니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영상이 너무 값지기한데 이런 시연용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분들이 반드시 이거는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왜? 본인들이 모르니까. 왜? 시연용 합을 맞춘 형태만 주구장창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칼리 지도자 뭐 전국에 많이 있으면 그 아무 데나 갈 때 그 사람의 베이스가 되는 무술이 뭔지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예. 복싱을 오랫동안 했어. 그러면 어쨌든 무기수라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맨손에서 스파링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방의 이치는 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칼리 이제 집체식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로 승격이 되면 적응을 빨리 해요. 확실히. 예. 어차피 공방의 이치는 통용되는 부분들은 일정 부분 통용이 되거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계속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너무 값지고 귀하지만 일반인들은 이걸 보고 이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해야 된다. 대신에 어떤 상황일 때는 어떻게 제한적으로는 사용 가능하다. 이제 이걸 알려드리는 목적이에요. 비판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해하실까봐 지금 10분 넘게 주구장창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조심스럽게. 알겠죠? 제가 이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애초에 영상 서두에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할 때 이게 된지 안 된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 기술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한번 보십시오. 소리는 제가 없앴습니다. 저작권 뭐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상관없긴 한데 자 보세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상대방이 찔렀을 때 옆으로 대각선으로 빠진 다음에 팔을 잡고 꺾어서 내리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들어가요. 다시 한번 보세요. 가슴 쪽으로 얼굴 쪽으로 찔러 들어오니까 내리죠. 그 다음에 계속 움직여요. 자, 여기까지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절대 진행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왜 안 되냐면 첫 번째 오류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상대방이 찌르든지 아니면 베든지 간에 무기를 든 사람이 공격을 할 때는 공격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와요. 공격 타이밍에. 물론 무기를 든 사람이 이제 전혀 훈련이 안 돼 있다면 마구잡이로 들어올 가능성은 높죠. 근데 이게 두 가지를 먼저 분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최소한의 훈련이 된 사람이라면 저렇게 팔이 안 잡혀요. 애초에. 왜냐하면 잽 형태로 나이프 잽 형태로 하면 빨리 찌르고 회수한다면 우리가 이제 복싱에서 맨손 잽처럼 빨리 치고는 회수를 빨리 해요. 그 다음 차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위분해서 뭐 피하고 들어가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복싱이나 킥복싱 시합에서 상대방의 날아오는 주먹을 낚아채 가지고 관절을 꺾는 게 있더냐 이 말이에요. 종합격투기에서 그런 거 봤어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주먹 공격은 또는 나이프 공격은 공격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무기술 같으면 공격 타이밍에 큰 세 가지 기회는 상대방이 다가설 때, 상대방이 머무를 때, 상대방이 뒤로 물러날 때거든요. 그러면 사람마다 각자 일정한 호흡이란 게 있어요. 호흡이. 그래서 고유 리듬이 있는데 고유 리듬이 상대방한테 압박을 해서 전진 압박으로 들어올 때 딴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박자 감각이 따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물론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가면 이 들어오는 고유 리듬 박자를 변화시켜 버려요. 계속 헷갈리게. 근데 일정하게는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의 공격 기회를 깨고 내 공격을 성공시키려면 이 사람이 들어오는 박자를 깨가지고 엇박자로 내가 공격이 들어가면 이 사람이 호흡이 끊어져요. 호흡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동작의 모션이나 박자를 끊음으로 해서 상대방의 호흡이 들숨일 때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공격을 한다고요. 그러면 상대방이 방어하기 힘든 상황에 그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저 사람처럼 실제로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사람이라면 나이프 공격이 들어갈 때 잽처럼 치고 빨리 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인간이라면 그거를 날아오는 주먹의 잽을 내가 손으로 낚아채 가지고 그 다음에 잡고 관절을 꺾는 거는 안 돼요. 이 사람이 멍청하게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잡히는 순간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빼려고 하거나 붙여서 몸을 밀어버리거나 애초에 잡히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숙달이 된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게 가능할 것 같지만 애초에 전제 조건 자체가 틀렸어요. 자, 보세요. 날아오는 거를 잡는 거잖아요. 지금 날아오는 거를 잡는다고요. 저게 만약에 쉽게 될 것 같으면 복싱 경기나 종합격투기 시합에서 날아오는 거를 잡아채는 게 쉬워야 돼요. 근데 패링 하는 것도 힘들어요. 패링도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 해보면 그만큼 힘든 공격 타이밍에 들어온다고요. 예. 그 다음에 저렇게 단순하게 안 들어와요. 상체처럼 잽 하다가 그 다음 밑으로 갔다가 그 다음 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사각지대로 빠져서 또 들어오고 상대방을 계속 교란시켜 가지고 공격이 들어오지 저렇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허이 이렇게 하라고 멈춰듯이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종합격투기나 복싱이나 킥복싱 오래 하신 분들은 선수로서 오래 하신 분들은 저거 보면서 웃어요. 저걸 낚아챈다고? 손으로 낚아채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관절을 꺾는 동안 이 사람은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다고? 호수아비처럼? 이런단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현직자분들 중에 보면 가르치면 복싱이나 이제 킥복싱 선수 출신이나 프로 선수 예전에 종합격투기 선수 했던 분들이나 챔피언도 있어요. 제가 코칭했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대본에 말하는 게 저런 거예요. 저 부분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짚어내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문제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여기서 저 사람이 다리를 들어서 낚아채죠. 그 다음에 관절을 꺾으려고 하죠. 이 사람이 유술계통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훈련이 돼 있다면 멍청하게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라도 팔이 하나가 공기는 순간 이렇게 락이 걸려서 꺾이는 순간 어떻게든 몸을 움직여 가지고 이 사람의 위에 사람이 다리를 못 올리게끔 밸런스를 깨트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렇게 호수아비처럼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요. 예. 대신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 같은 지도자들이 볼 때는 관절의 구조상 저렇게 공격이 들어가서 꺾으면 이 사람이 이러한 각도 속에서 통증을 느낄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일반인들 보고는 그렇게 나이프를 날아오는 걸 낚아채 그 다음에 꺾어 그 다음에 다리를 올리자 이 사람 바보냐고요. 그리고 날아오는 나이프를 낚아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싸움 독학이요. 싸움 독학 보면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한두 번 따라 해보거든. 따라 해보고는 이 사람이 그래 잽이 들어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쳐야지 라고 시뮬레이션 연습해보면 걔가 그 상황에서 다 쓰잖아.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이거는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좀 해본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제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제 훈련 파트너 있어요. 제 단짝 친구랑 노기 주짓수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아토스인가? 그 노기
그 프로그램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파링은 안 하고 위험하니까 저희끼리 그냥 기술 연습만 계속 해요. 2시간 가까이. 예, 드릴 연습하고. 근데 이제 제가 원래 지금 다니고 있는 주짓수 체육관은 도복주 주식이긴 한데, 어쨌든 거기 가서 그거를 실제 스파링상에서 써먹어 보려고 하잖아요. 잘 안 돼요. 예.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거든. 상대방도 공격 수를 읽으려고 하고, 상대방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서로 기술 합을 맞춘 형태의 훈련을 할 때처럼 이 사람이 멍청하게 당하고 있지 않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습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런 연습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건 저게 진짜 실제 스파링상 서로 수싸움을 할 때 저게 되냐 안 되냐 계속 자기가 경험칙을 쌓아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 이런 이제 무술 체계에서 보면 그게 구현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저거를 스파링으로 구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합을 맞춘 형태만 연습을 한다고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단점.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가는 이제 지도자의 몫인 거죠. 맞죠?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드는 건, 저한테 이제 질문하는 게, 사범님,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초보자야. 일반인이야. 일반인이라면 저렇게 빨리 회수하지 않고 찌른다고 이렇게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는 제가 이제 요 기술 연습이 좀 돼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어본다고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뭐 책을 보거나 아니면 단기 집체식 세미나를 가서 이런 칼리나 고류 검수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거기서 훈련을 하신 분들이 이제 항상 하는 고민이 그건 거예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자기들도 내심 의심스럽거든. 의심스러운데 상대방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훈련된 사람처럼 이렇게 빨리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멍청하게 이렇게 뻗어오지 않겠냐. 그때는 이게 기술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런 분들이. 근데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건 무술하고 관계없이 실제 범죄 사례를 분석해가지고 범죄자들이 어떠한 양태로 공격이 들어오는지를 따로 데이터를 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도검류를 전문적으로 이제 훈련은 안 받았지만 이제 사람을 찔러본 사람이야. 사람을 찔러본 사람이라면 어떠한 행동 양식으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오는지를 따로 분석해야 돼요. 이거는 무술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미시적 관점의 예방범죄 관련된 분야지 행동 예측하는 무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무술가들이 그 부분을 잘 모르니까 공격할 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뇌피셜로 만들어 버리고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들어와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도검류 전문적으로 수련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이제 아예 안 찔러봤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찔렀을 때 그냥 이렇게 서서 이렇게 찌르면 힘이 안 들어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극도에 흥분된 상태에서 상대방을 잡고 이렇게 찔러요. 잡고 찌를 때 관절의 구조상 수평으로 안 가요. 수평으로 안 가고 잡고 위로 올리듯이 찔러버린단 말이에요. 각도가. 이렇게 찌른다고요. 그 다음에 찌르는 걸로 얼굴 쪽은 절대 안 가요. 일반인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는 타겟팅 부위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작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넓은 타겟팅 부위를 찌르려고 해요. 일반인들은. 찌르려고 할 때. 이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좀 칼을 찔러본 사람이야. 범죄자인데 이 도검류에 대해서 제대로 수련을 안 해보고 근데 칼을 좀 찔러봤어. 이러면 이렇게 안 들어요. 이렇게 들다 보면 이 제대로 된 파지법을 한다 해도 칼이 밀리면서 자기 손이 계속 다치거든요. 코둥이가 없는 군용 나이프 말고 그냥 일반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부엌칼이나 사심이라면 밀린다고요. 이렇게 되면 점검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파칼로 잡아요. 역검으로 잡으면 이게 힘이 실리면서 잘 안 밀린다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요 위에만 딱 이렇게 눌러주면. 그래서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보통은. 근데 찌를 때도 이야 멀리서 이렇게 안 휘둘러요. 그건 완전 생초보자들이지. 찌를 때는 이 사람도 칼을 좀 찔러본 사람은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가까이 갔을 때 붙잡고 찌르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이러한 형태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는 전문가들만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다시 되돌아가요. 처음 상황으로. 전문가들은 애초에 이렇게 뻗고 가만히 있지도 않았댔죠. 공격 타이밍에 상대방이 방어하기 힘든 공격 타이밍에 들어가고 빨리 회수한다 했죠. 잽처럼.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하죠. 애초에. 맞죠? 이게 도돌이표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비숙련자라면 애초에 이렇게 안 한다고요. 찌름 공격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붙잡고 찌르려고 하고, 에? 붙잡고 공격 기회를 보고 내리 찍으려고 한다고요. 찍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극도로 훈풍된 상태에서 몸을 잡아채가지고는 뒹굴듯이 가면서 찌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몸받음 하면서 찌르거나.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필리핀어 레슬링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이프로 공격이 들어올 때 찌르거나 베는 형태로 공격이 들어올 때 뒤엉켰을 때 어떻게 상대방 손에 나이프를 컨트롤 하면서 내가 이제 그라운드 파트로 끌고 가서 제압하느냐. 이게 훈련하는 게 이제 필리핀어 레슬링 제가 개발한 쪽이 있잖아요. 스파링 중심으로. 예. 그거 한 건데, 출연한 건데, 그거를 할 때 제가 전제 조건을 어떻게 까냐면, 이 사람이 칼을 든 공격자가 이제 초보자냐. 초보자인데, 이제 몇 번 찔러본 사람이냐. 아니면 아예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냐. 크게 세 가지 설정을 나눈 다음에, 공격 루트가 어떻게 이제 범죄사항 일어났을 때 어떤 루트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그때 대응 방식을 스파링으로 구현을 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 체포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합을 맞춘 무술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범죄가 실제로 일어났을 때 범죄의 양상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좀 연구를 해봐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내피셜로 이렇게 찌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저런 상황 설정하에 기술을 계속 시연하고 이제 합을 맞추고 이제 연습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네. 오류 부분을 관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스파링 상황 해보면 이제 숙련자들은 실제 스파링 상황 나이프 스파링도 그렇고 한 손 솔로 바스톤도 그렇고 그냥 한 손 검이나 나이프는 펜싱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제자들 이제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재폰하고 나서 이제 1년 반 넘어가는데 이제 스파링 위주로 계속 하거든요. 여러 가지 게임 형태의 스파링 위주로 해요. 그러면 나이프든 솔로 바스톤이든 간에 자기들이 어떻게든 안 맞고 어떻게든 한 대 때리고 포인트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발로 계속 움직이면서 결국은 펜싱하고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제가 펜싱 경기를 많이 참고하라고 하거든요. 한 손은 그래요. 양손이라면 검도 형태로 가는 거고. 예. 유파하고 관계 없어요. 사람의 몸의 움직임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풀 스파링으로 했을 때. 지금 종합격투기에서 이제 발차기,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그라운드, 테이크다운까지 허용하니까 나타나는 고유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베이스가 뭐든지 간에. 그거 마찬가지예요. 예, 그걸 해보면 그런 식으로 해보면 이 기술의 합을 맞춘 형태의 시연이 저게 처음에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 깔렸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모든 나이프 디펜스라고 올리는 영상들 보면 첫 공격을 무조건 내가 공격 기회를 알아차려 가지고 막든지 흘린 다음에 뭔가 들어가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 숙련자들끼리 할 때는 그 공격 타이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는 일단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무기술을 들고 스파링하면 파바박 탁 교차 그 다음에 확 늘어났다가 파바박 원간에서 파바박 하다가 또 확 서로가 간합이 제로가 되는 교착 상태로 갔다가 그때 테이크다운 하든지 아니면 확 물러난댔죠. 그래서 어중간한 무기를 들었으면서도 맨손 무술 간합에 서가지고 막 무기 들고 이렇게 합을 맞춘 형태 있어요. 제가 어느 유파라고 말은 안 하겠는데 그거는 실제 무기술 스파링상 구현이 안 돼요. 그렇게 그 간합거리에 있으면 주먹으로 그냥 가격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그 간합거리 안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파괴력이 안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정쩡한 상태에서는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확 붙든지 아니면 확 물러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돼요. 그래 안 해보니까 솔로 바스톤 70cm를 들고는
복싱 주먹거리 안에 서가지고는 서로 계속 나무 막대기 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그게. 그게 일시적으로는 나타날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확 붙거나 아니면 확 물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맨손은 간악거리에서는 안 있어요. 무기술 스파링은. 예. 실제 교전도 그렇고. 됐죠? 제가 좀 많은 얘기를 첫날이라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영상들을 하나씩 보면서 저게 어떤 상황일 때는 가능하고 어떤 상황일 때 불가능한지를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내용 자체가 그러면 무술로서 가치가 없느냐? 절대 아니에요. 뭐가 좋냐면 보세요. 예. 상대방이 직선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 이분이 좋은 게 사각선 안으로 상대방의 등 뒤쪽, 그러니까 상대방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나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검도에서는 그걸 이제 이론을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 사람을 공격하려면 몸을 돌려야 되잖아요. 그럼 두 박자 템포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후면을 점했기 때문에 그냥 한 박자로 공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 공격에 대해서 사선으로 빠지면서 등 뒤에 대각선을 접했어요. 그러면 간합상 내가 절대적으로 지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준 거예요. 세팅이 된 거라고요.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의 무기를 든 손을 잡고 컨트롤 했죠. 이게 원칙이에요. 무기를 잡은 손을 컨트롤 하면서 상대방의 뒷손이나 다리가 못 오게끔 이쪽 관절 부분을 눌러가지고 압박을 해요. 값어치는 다 했어요. 이 안에 내용들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정말 값지고 귀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시연용으로 이런 영상이 오픈됐을 때 일반인들은 지금 그런 분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거라고요. 알겠죠? 예. 그 외에도 많아요. 제가 이 사범님 영상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분석을 할 때. 동남아 쪽 무술 분석을 할 때 이분하고 또 다른 분 한 명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무술의 원리상 구현 가능한 부분은 제 참고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분하고는 실제로 제가 메일도 한번 주고받았어요. 예. 뭐 본인이 저를 모르겠죠. 예. 그래서 이분은 뭐 비판하거나 이런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앞에 제가 장황하게 서두에 설명드렸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보가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저희 오프라인 수련 모임에 이제 1일 수련생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다른 분야에서 코칭했던 분들 이제 뭐 멀리서 오세요. 이제 강원도에서도 지금 한번 계속 정기적으로 1일 수련으로 매달 오시기로 했는데, 권역별로 그렇게 오시면 제가 그쪽 권역별에 이제 우리 현직자분들 이제 그 수련 모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대표로 한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는 어쨌든 파트너 무술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스파링 형태, 게임 형태라든지 다양한 교육 훈련 체계를 교육을 받고 가셔서 이제 그쪽에 현직자들 그룹끼리 서로 수련 모임을 만드십시오. 알겠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계속. 기술이란 거. 몸에 완전히 각인이 될 때까지. 단순한 기술 자체를. 이상입니다.